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리셋 한의학 박사 김윤희입니다. 요즘은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2030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성교통으로 한방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5명 중에 3명이 폐경전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치료로 빠르게 회복은 되는데요. 나의 성교통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꼭 찾으셔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질건조증 대표 증상 6가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질염에 자주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만성 질염이 있는 경우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염이 5년 혹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재발을 한다. 근데 질염 때문에도 힘든데 요즘은 성교통까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염이 계속 재발하면요,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질점막이 약해지고 또 예민해지면서 질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삽입은 괜찮았는데 성관계 도중에 말라서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곰팡이 기운 같은 경우는 질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보통 칸디다 질염 앓고 나서 성교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질염 재발을 막는 체크리스트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질염 관리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결제나 질세정제 많이 쓰시는 분들. 저번에도 22세 여성분이 질건조증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20대 초반이면 사실 Y존이 전체적으로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0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음순, 소음순, 클리토리스, 지립구가 모두 다 너무 건조하게 바짝 말라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청결제 많이 쓰시죠?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요즘은 여성 청결제나 질세정제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의 특징은요, Y존에 손만 닿아도 아프다. 그리고 성관계 삽입할 때 불편하고 아픈 통증이 있다. 여성 청결제나 질세정제를 사용하고 나서 Y존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2주 정도는 중단하고 회복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궁 수술인데요. 자궁 근종 등의 자궁 수술이나 또는 난소 수술 후에 그리고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 한 후에도 질건조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유산으로 소파 수술 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호르몬의 변화와 또 질 주변의 혈류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성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하고 한 달 후에도 성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방치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Y존 미용 성형 수술인데요. 요즘은 여성분들 Y존 성형 수술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질 축소 수술이나 늘어진 소음순을 잘라내는 소음순 축소 수술도 있고 또 혹은 음액 포피 제거 수술도 있죠. 수술이 잘 돼서 수술하기 잘했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술하시고 나서 성감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불감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상 질 분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Y존 미용 성형 수술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수술 후유증이 없도록 회복에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성생활 중단입니다. 또 요즘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성관계를 계속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파트너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질이 건조해서 성교통이 너무 심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성생활을 오랜 기간 중단하는 경우에 질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질 주변으로 혈류순환도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성욕과 성감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 파트너가 없다, 혹은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Y존 부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케겔 운동이나 스쿼트 운동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째는요, 피임인데요. 피임을 목적으로 하던가 혹은 월경불순이나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등의 어떤 자궁 질환을 억제할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루프나 미레나 또 임플라논 같은 피임 장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피임 관련 호르몬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에액 분비 감소뿐만이 아니라 성욕이 감퇴되거나 또는 성적 흥분이 감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피임약을 복용한 후에 성욕 감퇴, 성감 감퇴, 또 에액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혹시 피임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임약이나 피임기구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사용하면서 한방치료로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다이어트 관련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이어트 관련 약이나 식품은요, 대부분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또 에너지 대사 촉진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항진시키면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액분비샘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질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이어트 관련 약이나 식품을 복용한 후에 입과 목이 마른다. 그러면 이 말은 질 점막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번째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보통 알러지성 비염이나 알러지성 피부 질환 때문에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항콜린 작용에 의한 건조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의 윤활 성분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9번째는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 우울증 혹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갑상선 질환은 이 질환 자체만으로도 성욕구가 감소가 되는데요. 이 항우울제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선택적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 계통의 약물입니다. 대부분은 성욕구 감소와 질건조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 약물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울증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억제되면 질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난임 시술입니다. 요즘에 난임 시술을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하는 경우에 보통 과배란을 유도를 하게 되죠. 이런 과배란 유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호르몬제가 성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욕 감소라든지 질곤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대표적인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원인을 찾으셨나요? 자, 원인만 잘 찾으면 그에 맞는 한방치료를 통해서 한두 달이면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